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수준별부터 먼저 질문 받을게요. 이쪽에 질문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우선 56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부터 59번까지 질문이요. 56번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6번. 자, 얘들아, 우리가, 자, 집중해 주세요. 부등식에서 대부분 첫 번째 1번 문제로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 뭐냐면 대소비교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이걸 대소비교하는 걸 이제 다 유형이라고 하는데, 대소비교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이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곱했을 때 크면 제곱하기 전도 원래대로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곱은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절대값 문제 또는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대소비교할 때 대부분 제곱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곱이 불가능할 때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라고 하면 차예요. 차, 빼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가 커, B가 커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쟤는 제곱이 불가능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이 빼보는 거야. 그럼 둘이 뺐을 때 그 수가 0보다 크면 얘를 그대로 갖고 가서 A가 더 크다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A에서 B를 뺐는데 는 0이 나왔어요. 그럼 는 0을 그대로 갖다 써서 A랑 B는 같은 거고요.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 부등호를 그대로 갖다 써서 B가 더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쉬운 예시 들어볼게. 그냥 7이 커, 5가 커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우린 머릿속에서 7이 가장 커요 라고 하겠지만, 첫 번째, 근데 얘 제곱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럼 49, 얘 제곱하면 25. 그럼 제곱한 게 크니까 원래 거가 크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곱이 불가능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한번 7에서 5를 빼보자는 거야. 그럼 그게 2거든요. 근데 2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이 부등호를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7은 5보다 크다라는 게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차는 언제 이용합니까? 라고 하면, 차 같은 경우는요, 조금 숫자가 더러운데, 특히 루트가 있는데 루트 빼기 루트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차를 이용해서 대수비교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제곱도 불가능하고 차도 불가능한 세 번째 대소비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근데 얘들아 있잖아, 나누기는 이미 모양이 결정돼 있어요. 요런 문제는 무조건 나눠서 풀라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3의 50승과 2의 10승을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달래. 당연히 우리는 2의 10승은 1024고요. 3은 벌써 한 5승만 해봐도 벌써 뭐 729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 아는데, 이게 전혀 비교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럼 얘네들이 뺄게요. 3의 50승에서 2의 10승을 뺀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물론 얘를 제곱하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제곱하면 3의 100승, 얘 제곱하면 2의 20승.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나누세요. 그럼 너는 누구로 나눕니까? 라고 하면 뒤에 걸로 앞에 걸 나누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2의 10승분의 3의 50승이고 여긴 2의 10승으로 나누면 1이 나올 거야. 그럼 얘가 1보다 클지 1보다 작을지 1일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제가 이게 1보다 클지 1보다 작을지 제가 이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10과 50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10과 50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에요? 10이죠. 그래서 10으로 묶어보는 거야. 그럼 10으로 묶으면 3의 5승이 나오고요. 여긴 2가 나오고요. 이렇게 10승을 묶어줍니다. 그럼 물어볼게. 3의 5승을요, 2로 나누래요. 우리 3의 5승이 대략 얼마죠? 243. 그쵸? 근데 그거를 2로 나눴어요. 그럼 당연히 1보다 어때요? 크겠죠? 그럼 얘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부등호 그대로 얘를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럼 진짜 3의 50승이 2의 10승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소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셋 중에 무조건 하나는 방법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56번 한번 가볼게요. 자, 56번처럼 이제 미지수로 나왔을 땐 이 방법을 통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가볼게. 자, 기억.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가장 작은 게 C야 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A, B를 곱한 것은 C제곱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지. 근데 얘들아, 이건 너무 뻔하지 않니?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0이야. 근데 C가 겁나 작은 마이너스 5야.
그럼 이거 말 되죠? 근데 곱하면 뭐 나와요? 0. 이거 제곱하면 25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보자마자 기억은 틀렸겠죠. 예시만 넣어봐도.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니은 한번 가볼게. 니은 가면 A, B 영순이래요. A랑 B는 양수야. 근데 어쨌든 제일 큰 게 A야 라고 했어. 이러면 A, B는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우리 수학에서 양수면 이 B를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이 B를 뭐 하면 되죠? 약분해도 돼요. 그럼 B를 약분하잖아요? 그럼 벌써 A는 뭐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인아 물어볼게. 이게 성립하려면 늘 A는 1보다 커야 되냐라는 거야. 1보다 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봐. A, B 양수야.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야. 근데 A, B는 B보다 크다 그래서 B를 약분하니까 A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된대. 그 말 뜻은 요걸 항상 만족하려면 A는 1보다 큰 수만 되냐라는 거지. 그럴까요? 자, 한번 예시 들어볼까? 우리 A에다가 몇이랑 B에다 몇을 한번 넣어볼까? 정인아. 아무거나 말해봐. A는 2분의 1이고 얘 3분의 1이요? 자, 그럼 둘이 곱하면 뭐 나와요? 6분의 1. 얘는 3분의 1이네? 그럼 어때요? 틀렸잖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지만 얘는 틀렸으니까 사실상 니은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 디귿 한번 가볼게요.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C가 D보다 작아라고 돼 있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에서 C를 빼고 그리고 B에서 D를 빼자. 그 순서대로 얘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들아, 우리 요거는 조금 사칙연산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얘들아 봐봐. A가 가장 크거든. 근데 C는 가장 작아. C랑 D랑 비교했을 때 C가 작아. 정인아, 가장 큰 데서 작은 걸 뺐어. 근데 얘는 반대로 작은 데서 큰 걸 뺐어. 그럼 당연히 누가 클 수밖에 없어? A 빼기 C가 클 수밖에 없겠지.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거 만약에 이렇게 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넘기셔도 돼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A, 그리고 D가 넘어와서 플러스 D는 C가 넘어와서 B 플러스 C가 되잖아요. 혹시 저번에 배운 부등식 사칙연산 기억나세요? A가 B보다 크다. 그리고 D는 C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얘네 둘이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더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더하잖아요? 그럼 더하기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D가 오고 B 더하기 C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A 더하기 D가 B 더하기 C보다 항상 크다,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디귿은 일단 맞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58번까지, 59번까지 없어요. 60번부터 63번이요. 64번부터 66번이요. 몇 번? 없어요? 67번부터 70번이요. 68번이요? 자, 68번 가볼게. 근데 68번은 아까 어떤 친구랑 해보니까 말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 58번 보면. 자, 68번. 68번 보면 이거 과부정 문제죠. 이제 얘들아, 이번에 학교 시험 과부정 무조건 나온다 한 문제. 어느 학교에 긴 의자에 앉을 거래. 대부분 의자에 앉힌다라고 하면 뭐가 내가 미지수라 그랬죠? 의자 개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의자의 개수가 X개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야, 너네 와서 몇 명씩 앉아? 한 줄에 4명씩 좀 앉아볼래? 그래서 4명씩 완벽하게 앉았어. 그랬더니 뒤에 10명이 못 앉고 서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한 저 4X 플러스 10은 뭐라고 말하면 돼? 바로 학생 수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아시다시피요. 학생 수는 전학도 없고 전학을 오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늘 4X 플러스 10은 항상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야. 자, 이제 다 일어나. 그 다음에 몇 명씩 앉힐 거야? 이번엔 5명씩 앉혔대. 그럼 얘들아, 5명씩 앉았어. 5명씩 앉았어. 근데 문제가 생겨. 5명씩 앉았다니 맨 뒤에 7줄, 요만큼의 7줄 있죠. 7줄이 텅텅 빈 게 된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7줄이 텅텅 비었으면 완벽하게 5명씩 앉은 줄은 몇 개게요? X-8개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7줄 말고 그 앞줄 있죠. 요 앞줄은 아직 1명이 앉아 있을지 2명이 앉아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5명씩 앉은 건
x에서 19 플러스 1, 즉 8줄은 무조건 완벽하게 5명씩 안 잡고, 그리고 마지막 줄, 요 줄에는 1명부터 5명까지 앉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 문제는 4x 플러스 10, 그리고 요쪽은 5x, 40에 마이너스 39 나오고, 여기는 5x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35가 나오겠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의 교집합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70번까지. 없으면 71번부터 74번이요. 73번이요. 자, 73번은 1초 컷 문제라고 하죠. 이거는 정의만 알아도 돼요. 자, 졸면 안 돼요.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쓰세요, 정의나. 자, 73번 봐볼게. 아니면 내가 조용히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거야. 그리고 학원에 칼라 프린터로 복사해서 엘베에다 붙여줄게. 김정희 몇 월 며칠 몇 분에 조는 얼굴. 너네들 진짜 가끔 놀래요. 졸았잖아요. 그 흰자가 70% 이상 보이면 무서워요. 아셨죠? 자, 가볼게. 73번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값 3x-5가 자, 플러스 2를 했더니 항상 a보다 크대. 근데 이게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우린 요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 이 2를 반대로 넘겼어요, 저는. 그래서 절대값 3x-5가요. 항상 a-2보다 크게 되는 이 x값의 해를 찾았더니 모든 실수래요. 그럼 잘 봐. 민기는 1을 넣었어, 여기다가. 그래도 말이 되고요. 여기다가 5를 넣었어. 그래도 말이 되고요. 마이너스 1억을 넣었어. 그래도 말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어떤 수를 넣든지 간에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항상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정인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 절대값 x가 5보다 크대요. 자, 정인아, 저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말해봐. 아니, 거꾸로 물어볼게. 저 x에 못 넣는 숫자 말해봐. 저 x에 못 넣는 숫자는 뻔하잖아. 4, 3, 2, 1, 0, 마1, 마2, 마3, 마4 같은 건 못 넣죠. 그럼 지금 얘는 해가 모든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잘 봐. 내가 여기서 딱 부호 하나만 바꿔볼게. 얘를 마이너스 5로 바꿨어. 저 x에 못 넣는 거 말해봐. 있어요? 없죠. 여긴 다 넣을 수 있어. 이게 부정이에요. 왜? 여기는 x의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거든. 왜요? 여긴 항상 양수인데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는 순간, 아, 선생님, 얘는 늘 양수는 음수보다 클 거니까 해가 모든 실수네요 라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얘는 양수야. 여기가 지금 뭐 나와주면 해가 모든 실수 된다는 거야? 음수. 그럼 얘가 음수 나오면 돼. 따라서 정답은 a-2는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2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끝났죠. 답은 몇 번?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선생님, 그럼 여기 갖다 붙을 일 없나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뭐냐면 여기에 갖다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도 갖다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하필 0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3분의 5 넣으면 0이 돼버려요. 그럼 갖다가 없기 때문에 여긴 절대 0 되면 안 된다. 여기가 갖다가 있으면 여기 갖다 있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자, 다음 또 74번까지. 없으면 75번부터 78번이요. 78번이요. 어허, 참 7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8번 보면, 자, 이게, 자,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고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왜 추워? 더워? 저걸 이제 해놨더니 더워? 참, 이 청개구리 같은 새끼들. 저 기껏 붙여놨더니. 자, 78번 한번 가볼게. 자, 민기야. 민기씨? 가볼게. 자, 민기야, 요 그래프 보면 X축과 몇 점과 몇 점에서 만나고 있지? 마이너스 3이랑 2. 그럼 너는 이 fx식 세울 수 있죠? 최고차항계수 몰라? 마3 지나라? 2 지나라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최고차항을 찾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0,3 지난다고 y절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0 넣었더니 3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0 넣었어. F0은 K, 3,
마2 그게 3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K가 얘를 없애주면 되겠네. 따라서 K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도 찾았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fx식을 찾았어.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다. 근데 걔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7보다. 그럼 민기야 안 해도 될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끝나잖아. 그럼 요게 이제 14로 바뀔 거고 반대쪽으로 넘기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지. 뭐 인수분해 되면 땡큐인 거고 안 돼도 뭐 당황하지 말고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20. 인수분해가 돼주네. 플러스 5랑 마이너스 4로.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 x는 4보다 크던가 어디요? 아하 마이너스 2를 곱했죠. 쇽 그러면 x는 더 이뻐지네.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다. 문제가 뭘 찾으래? 베타에서 알파 빼달래. 빼면 정답이 되겠지. 답은 뭐 9가 되겠네. 자, 다음 또 없으면 79번부터 80번이요. 없습니까? 75번? 자, 75번 해달라고 합니다. 75번. 저번에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구만. 그치? 윤우야. 자, 가볼게. 자, 선생님 좀 이따가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초콜릿을 사줄게. 초콜릿 어제도 타임어택 볼 때 사줬거든. 자, 얘들아 75번은 보면 일단 얘가 우리를 그냥 살짝 헷갈리게 해놓은 거야. 얘가 0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아. 자,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저런 이차 함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을 반대로 넘기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mx 플러스 n, 즉 다시 말하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짓만 하면 되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ax 제곱 플러스 얘가, 그리고 여기에 직선 하나가 지나가요. 요렇게. 얘가 파란 색깔이야. 그래놓고 문제에서 대놓고 교점도 알려줬어. 마3이랑 5야 라고 알려줬어. 교점을. 그래놓고 뭘 찾아달래? 이것의 해를 구해줘 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잘 봐. 흰 색깔이 파란 색깔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찾아달래. 진짜 흰색이 파란색보다 클 때가 언제예요? 여기죠. 그리고 같다가 붙었죠. 그럼 색칠까지 하세요. 여기 해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해가 마3부터 5까지다. 끝났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냥 끝이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으면 모의고사로 넘어가기요. 자, 그럼 모의고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등식. 모의고사 하면 문제가 45번부터입니다. 45번의 답은 5번입니다. 문제가 오류 났었어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45번부터 48번까지. 없습니까? 49번부터 51번이요. 49번이요? 49번은 아마 우리나라에 파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니까 보셔도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삼각함수 비례식을 조금 알았어야 됐어. 한번 가볼게. 자, 59번 볼게요. 49번인가? 49번 한번 봐볼게. 자, 얘들아, 막 스크린 그려져 있고 사람 그려져 있는데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 등변 사다리꼴이 중요하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만 이렇게 갖고 나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등변 사다리꼴이요. A, B, C, D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선생님 CD는 20m래요. 그래서 여기 20m래. 그리고 문제에서 또 A, B 길이를 D라고 나타내지. 그리고 갑자기 여기 120도라고 줬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선 두 개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수직, 여기서 수직.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돼서요. 여기가 30도가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긴 60도가 되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가볼게. 자, 첫 번째. 얘들아, 요만큼이 D거든요. 자, 예완아, 요쪽 길이 20에서 D 빼고 2로 나누니까 요쪽 길이는 몇씩 나와요? 10-2분의 D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요쪽도 물론 똑같고요. 근데 이쪽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 문제가 이쪽이나 이쪽은 합동이니까 한쪽만 걸고 넘어지면 돼요. 혹시 요거 길이 삼각비 쓸 수 있나요? 60도니까 이 길이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루트 3. 그래서 여기는 10-2분의 d에다가 루트 3 곱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쪽 길이는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되니까 20-d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에 대한 모든 길이들은 다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가볼게. 첫 번째, 선생님 넓이를 알려줬어요 라는 거. 얘들아, 우리 넓이 좀 한번 구해볼까? 넓이. 자, 등변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20에다가 d를 더하고 높이 곱할게요. 10-2분의 d에다가 루트 3 곱한 거고 곱하기 2분의 1까지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나왔대? 75 루트 3 나왔대. 자, 그럼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볼게. 루트 3 없어지고 2 곱하면 150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너무 분수 꼴보기 싫죠? 여기다가 또 2 곱할게요. 그럼 2 곱하면 20 플러스 d에다가 20 마이너스 d 해준 게 300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합차에 의해서 400 마이너스 d제곱이 300이 나오고 여기서 바로 d제곱은 100이 나와서 아, d는 10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길이는 10이었던 거야. 자,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가 뭘 원했냐면 그렇게 했을 때 d의 최대치수를 구해야 돼. 그럼 이거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우리는 뭐 해버렸어? 찾아버렸지. 근데 사실은 문제를 읽어보면 75 루트 3 뭐래? 2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d는 10보다 어떠면 돼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d는 10이 아니라 12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 여기가 2하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잠깐만. 미안. 요 부등호만의 선을 거꾸로 셌어. 요거 넘기면 d제곱은 100 이상이니까 d는 10 이상이 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얘들아 이제 문제가 생겼어. 선생님, 그러면 10보다 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힌트를 하나 줬어. 뭐라고 줬냐면, 자, 이거 잘 읽으세요. AB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 AB의 길이가 D였거든요. D는 누구의 길이보다 AC 길이. AC 길이면 20-D거든요. AC 길이의 4배보다. 얘들아, 우리 크지 않다라는 건 뭐죠?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 넘겨서 5D 만들고 여기 80 나와서 D는 따라서 몇? 16. 그래서 얘와 얘의 교집합이 정답이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최대 최소 더해줘. 그럼 10이랑 16도 하면 되니까 답은 26. 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음 또. 이해 안 되면 말하세요. 없어요? 51번까지? 51번? 루트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거리에다 루트 3을 곱하는 거죠. 어떤 거요? 얘가 일로 넘어갔잖아요. 얘가 일로 넘어가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지원아? AC 삼각비요. 60도. 60도잖아. 1대 루트 3대 2. 그치. 그럼 여기가 1인데 여기가 되고 싶으면 여기다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삼각함수에 삼각비가 조금 이용된다고. 자, 51번 한번 가볼게요. 자, 51번 볼게. 자, 이 51번 되게 좋은 문제더라고. 자, 가볼게. 51번 혹시 맞으신 분? 잘 봐봐. 맞은 사람이 드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자, 얘들아, 일단 첫째 줄에 대놓고 뭐라고 나왔지? 자연수래. 야, 이거 이렇게 자연수라고 나오면 왠지 막판에 A, B를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어. 근데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A 곱하기 x-2 곱하기 x-b래요. 그럼 자,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자, 너네 잘 대답해봐. A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두 번째, 하나의 근은 2가 나왔고 하나의 근은 B가 나왔거든. 그럼 잘 봐. 그림은 이렇게 생긴 게 확실한데 근 자체가 2랑 B가 나왔는데 자, 물어볼 거 있어요. B가 2보다 커요? 2보다 작아요? 2예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B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으면 어떡하지? 2번, B마저도 2였으면 어떡하지?
3번 b가 2보다 크면 어떡하지라는 거야. 그럼 그림을 한번 추정해 볼게.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하니까 이렇게 생겼고 b가 더 작으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2라고 말할 수 있어. 얘는 중근이 되겠지. 2에서 중근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거야. 그리고 얘는 2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똑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2랑 b의 자리가 바뀐 요렇게 그림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근데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여기까지 일단 나는 한다 못한다가 50%가 갈려요. 그리고 두 번째, 나조건을 볼래? 선생님, 나조건에 보니까요. 2보다 큰 범위에서는요, fx가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2보다 큰 범위에서만 fx라는 함수가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자, 그럼 내가 2보다 큰 쪽에 파란 색깔로 색칠해 볼게. 2보다 큰 쪽. 2보다 큰 쪽. 2보다 큰 쪽.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물어볼 거 있습니다. 지금 빗금친 게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0이라는 건 늘 수학에서는 x축을 뜻합니다. x축보다 큰 쪽에 있는 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 이거 돼요? 왜?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거든. 그럼 얘 버리면 돼요. 얘는요? 돼요. 이쪽은 진짜 0보다 크잖아요. 얘도요? 돼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혹시 첫째 줄에 A랑 B랑 서로 다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다르란 말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사실상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지.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F형이 몇이래요? 그럼 이제 F형 구해봐야지. F형은 0, 0, 2AB가 나와요. 그게 6이래. 그럼 AB가 뭐여야 돼? 3.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B가 2면 A는 자동적으로 몇이야? 2분의 3. 그럼 이거 자연수예요? 그럼 버리면 돼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 1과 2 사이에 있는 자연수 B는 뭐밖에 없어요? 1. 그럼 0은 B가 1이 되겠죠. B가 1이면 자동적으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뭘 찾으랬어? F4를 찾아달래. 그럼 F4는 여기다 4 넣으면 되죠. 그러면 A 곱하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B예요. 그럼 여기다가 A 대신에 3 넣으면 6 곱하기 1 넣으면 3. 답은 18.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다. 답은 1번이 되나 봐. 아셨죠?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또 52번부터 55번이요. 53번이요. 자, 53번 한번 가볼게요. 졸면 안 돼요, 정인아. 한 놈만 오늘 팬다. 오늘 김정인이다. 정인아, 여기 봐야지. 졸면 안 되지, 우리 정인이. 이러면 잠 못 자지 않을까? 자, 정인아 졸면 안 돼. 자, 53번 봐볼게. 주간 테스트 점수 떠올려. 자, 가볼게. px가 라고 되어 있어. 뭐보다 크거나 같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래요. 그랬더니 이 해가 뭐가 나왔냐면 0부터 1까지가 나왔대. 자,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 대부분 나한테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 보니까 여기까지 식을 잘 세웠어. 어떻게 세웠냐면 선생님, 저 이거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그래, 거기까진 잘했어. 그래서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해가 지금 0 이상 1 이하야 라는 거야. 그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근데 해는 0, 1 사이가 나왔어. 우리가 일명 얘는 디귿자 범위라고 하죠. 자,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원래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범위가 무슨 모양 나와야 돼요? 더듬이 모양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디귿자 나왔다는 건 우리에게 무슨 힌트를 준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어쨌든 몇 차식이 됐을 거야? 2차식이 됐을 건데 그 2차식의 근이 0과 1이더라. 그래서 너네들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것은 0과 1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전 k라고 두고요. 여기서 k는 음수예요 라고 시작하자 이거야.
그리고 질문 왔던 친구 한 명이 되게 독특하게 풀었는데 K가 음수라고 해서 자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게 생각보다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휘합니다. 그래서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K다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그냥 K라고 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러면 K는 꼭 양수 같잖아요. 아니요. 알아서 K 값이 2개 나오면 그 중에 음수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음수다라고 해서 앞에 음수 붙여셔도 절대 안 돼요. 절대라고 해서 내가 그 실수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PX 구할 수 있죠. PX는 KX 제곱 마이너스 KX 제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제 PX를 구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맨 처음에 PX가 2차라고 해서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모르는 문자가 3개였는데 모르는 문자를 하나로 줄여놨어요. K밖에. 그쵸? 근데 이제 이걸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 나조건으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나조건은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래요. 그래서 PX 대신에 얘를 넣었대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뭘 했어요? 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같다고 둬봤어요. 얘들아, 우리 방정식은 뭐 찾는 거죠? 해 찾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넘겨봤어요. 마이너스 k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요. 바로 이 0이 되게 하는 이 x값이 무슨 근이 나왔대요? 중근. 그럼 딱 봐도 판별식 뭐? 0. 끝났네. 그럼 판별식 써볼까요? 자, 판별식 쓸 때 조심. 요거 x로 묶어야 돼. x로 묶으면 1-k죠? 1-k의 제곱 마이너스 4k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여기서 k 플러스 1은 0이니까 k 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지. 최고차항계수 음수 알아서 나오죠. 아무 문제 없이. 그럼 우리 뭐 구해달래? 아, p 마이너스 1일까? 그럼 결국 이거 식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더라 라는 거지. 저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달래. 마 1 더하기 1 없어지고 마 3이 정답이 되겠네. 답은 몇 번? 1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일단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를 떠올리는 거, 그 다음엔 걔 갖다가 식을 세웠다는 거, 그리고 가져가서 중근 세웠다는 거. 맞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내용이죠. 자, 다음 또 55번까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앞에는요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앞에는 자기 질문 번호 랜덤으로 던지세요. 몇 번? 21번? 21번 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볼게요. 같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어허, 참 안 할 거예요. 몇 번? 20번이요? 아, 안 할 거예요. 아, 20번? 얘들아 20번 한번 손 들어볼까? 표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은 할게요. 얘들아, 20번처럼 이렇게 표로 나온 것들은요, 제발 부탁인데 그 짓 좀 하지 마세요. 아, 내가 너무 그 N반 애들도 내가 한 2명 정도 봤는데 걔네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학생들은 진짜 머리가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실수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풀려보면. 자, 봐봐, 20번. 20번이 됐든 뭐 19번이 됐든 이렇게 표로 나오는 문제는요,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나름 자기네들은 좀 편리하게 푼다고 무슨 짓을 하냐면, 선생님 지금 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보니까 20번 보면 A, B를 지금 저 선택할 거예요. 근데 총 합쳐서 8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름 또 자기 머리 쓴다고, 아, 선생님 저는 A를 X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B를 8-X번 할 거예요 라고 푸는 경우 많아. 아, 똑똑한 거 인정해. 왜? 둘이 더해서 8 될 거니까. 근데 요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해요. 그리고 X 8-X라고 안 두는 걸 왜 추천하냐면, 이게 8회였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횟수 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거 제곱하고 난리치고 가다 보면 숫자 커져. 그래서 이게 합쳐서 8이라고 해도요, 그냥 X, Y라고 두시고요.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몇 개 필요하면 돼요? 2개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너무 이쁘게 나오죠. 둘이 더하면 8. 1차 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실수가 훨씬 적어요. 훨씬.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소요 시간은 91분이래요. 그럼 여러분, A가 12분 걸리는데 X번 선택했으니까 12X고요. B는 8분 걸린다 그랬으니까 8Y가 되겠죠.
그랬더니 그게 몇 분 걸렸다? 91분 이내래요. 91분 이내다. 요거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금은 28,000원 이하래. 그럼 A는 3,000X. 그 다음에 B는 5,000Y. 그게 얼마 이하? 28,000원. 그럼 결국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식을 세 개나 줬습니다. 완전 땡큐베리 감사죠. 무조건 다 풀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공 3개 지우고 시작해도 좋죠. 그러면 3x, 5y, 28. 그럼 결국 얘를 y는으로 고쳐서 내 눈에 보이는 y자리에 다 넣으면 정답이 되겠다. 끝났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35번? 자, 35번 한번 가볼게요. 아, 좋습니다. 35번 정말 많이 질문 받았어요. 근데 35번을 틀리신 분들은 딱 하나예요. 문제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안 읽은 거예요. 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꿀팁을 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문제의 힌트를 드려볼게요. 이거 그림 그리다 보면 애들이 아 이러거든요. 잘 봐. 자, 여러분. 아래로 볼록인 게 F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로 볼록을 그렸어요. FX를.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래. 그 꼭지점을 F의 꼭지점을 A라고 하지. 그럼 정인아, A의 꼭지점 좀 구해볼래? F의 꼭지점? 걔 뭐로 고치면 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불필요한 얘가 나올 거니까 지워버리면 돼.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A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과 똑같다라고 쓸 수 있어. 맞지? 근데 내가 GX 그릴 때 좀 신기하게 그릴 거야. 뭐냐면 GX를 파란 색깔로 그릴 건데 잘 봐. 시작이 A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꼭지점이 요 위에서 끝나요. 이렇게. 이게 GX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면 F랑 G가요. 서로가 남의 거의 꼭지점을 지나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은 어디다 대입해도 돼요? G에다 대입해도 돼요. 위의 점이니까. 자, 그럼 일단 얘도 찾을게요. GX도 한번 꼭지점 구해볼게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X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뒤에 6A는 원래 있는 거고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GX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컴마 요거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6A와 같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줘 라는 거야. 선생님 이런 문장 없는데요? 저 g를 반대로 넘긴 겁니다. f 빼기 g인데 g를 반대로 넘겼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 뜻이 뭐예요? 흰 색깔 그래프가 파란 색깔 그래프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래. 흰 색깔이 파란색보다 작을 때가 어딥니까? 요 사이죠. 근데 요 사이가 곧 유식하게 말하면 바로 두 꼭지점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근데 우리 해를 찾는 건 무슨 범위를 쓰는 거예요? X범위죠. 그러니까 나는 요 B점, 여기 B점 맞죠? A점과 B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X좌표의 사이가. 그럼 얘가 더 작으니까 이놈의 해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부터 A-2까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문제가 뭘 찾아달래? 요 사이에는 정수개수 찾아줘 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 정수개수 찾으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고 뭐 더하면 되죠? 1. 그렇지. 그럼 여기서 여기 뺄게. 2에 2 없어져 뒤에는. 거기다 1 더하니까 뭐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게 답이냐고. 아니지. 저 A 값을 찾아야겠지. 그치 미루야. 그럼 요 A 값은 어떻게 찾아? 내가 힌트 줬잖아.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준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린 뭐 하면 돼? 꼭지점을 서로다는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지. 그럼 이쁜 걸 이쁜 데다 넣으세요. 다시 말하면 얘를 뭐 여기다 넣는다든가 아니면 얘를 여기다 넣는다든가 여러분들 넣고 싶은 데 넣으시면 돼요. 혹시 이거 넣으신 분 있어요? 저도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넣으신 분 없어요? 그럼 제가 넣어야겠네요. 이거 답이 뭐예요?
답만 말해줘. 답만 알려줘. 은경아. 왜냐면 나 그냥 추정하려고. 뭐 나와, 답? 9요? 그럼 얘가 9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A는 뭐 해야 돼? 4거든요? 그럼 지금 얘를 여기다 넣든지 얘를 여기다 넣든지 아마 인수분해하면 A가 4가 나와야 되나 봐. 자, 한번 넣어볼게. 미루한테 선택하라고 할게. 미루야, A를 G한테 넣을까? G를 A한테 넣을까? 너가 넣는 데다 넣으라고 하면 넣을게. A를 G한테 넣을 거야? B를. 너가 하란 대로 할게, 나는. 저는요, B를요, A한테 넣을게요. 왜냐면 최고차 음수 싫어가지고. 그냥 난 얘를 여기다 넣을게. 자, 그럼 미루야, 여기다 한번 같이 넣어봅시다. 자,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넣었어요. 자, 암산할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인데 얘가 없어지네? 땡큐. 얘를 제곱한 거에다가 A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것이 뭐가 나와주면 돼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6A 나와주면 돼요. 자, 이제 그 계산만 잘하시면 돼요. 자, 이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요. 오른쪽 왼쪽 나눠서 할게요. 4A 제곱 A 제곱 빼면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4. 자, 한쪽으로 넘길게요. 2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248 이렇게 나와서 오케이, 진짜 나와준다. 예언이 됐네. A는 4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혹시 조건이 있나요? 문제에서 맨 끝에 꼭지점은 X좌표는 양수야 라고 됐어. 그럼 즉 이 좌표는 항상 양수여야 돼 라고 했으니까 아하, A는 무조건 4일 수밖에 없네요. 4를 넣겠네요. 답은 9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하면서 풀어서 되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냥 두 문장이 끝났어요.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개수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34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자, 다음 또 따로 해줄게. 빨리 다른 거 질문. 자기 거 랜덤 44번까지 랜덤. 질문에서 숙제 끝내도 되는 거잖아. 뭐라고? 44번? 잠깐만, 21번 들어왔어요. 21번은 제가 할게요. 40 몇 번? 4번? 44번 안타깝네요. 어떻게 44번을 질문하시죠? 44번 손 들어봐. 없네요. 민기 자요. 40번이요. 얘들아 40번 한번 손 들어봐. 40번. 왜냐면 40번은 없어? 40번 없고 다음 또 26번. 자, 30번 해달래요. 30번 손 들어볼까요?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 26번 손 들어볼까요? 26번 없어요? 따로 해드릴게요. 다음 24번이요. 자, 24번 손 들어볼까요? 얘들아 24번은 내 생각에 이거 100% 그건 것 같아. 잘 봐. 24번은 애들이 한 5명이 사실 먼저 질문하긴 했었거든. 24번은 뭐를 실수하냐면 자, 그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8개씩 먹으면 X-1일 동안 다 먹었대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8개씩 완벽하게 약속을 지켜서 먹은 날은 며칠이에요? X-2일이 되는 거예요. 왜? X-1일 마지막 날은 하나 먹었을지 7개 먹었을지 5개 먹었을지 6개 먹었을지 모르거든. 그럼 과부족 문제랑 똑같죠. 어떻게 식 써야 돼요? 8개씩 정확하게 X-2일 먹고 하나 먹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8개씩 X-1 플러스 8 이렇게 대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뭐 쓰면 돼? 하루에 7개씩 먹었더니 7X 플러스 4개 남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분해하면 되겠지. 또 다음 또 없어요? 그럼 진도 나가기예요. 없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진도를 먼저 나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뒷시간에 내가 이것저것 프린트 같은 거 풀릴 수 있으니까. 그 주간 테스트 유사문항도 제가 어려운 것들 대신 질문 받아드릴게요. 자, 쭉 넘어갑시다.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네 번째, 여러 가지 부등식 2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같이 좀 이따 해야지. 진도를 나가야 돼, 먼저.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이 오늘 통수업인 만큼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첫 번째는 방금도 질문 받았지, 교재. 이거 해결했고, 그 다음 진도 나가겠지. 그럼 진도까지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너네가 갖고 있는 프린트들 완료해줄게. 뭐 해줄 거냐면 저번에 아마 프린트 제출한 거 있을 거야. 상한이 상 프린트. 요거 질문 받고 풀이해줄 거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유사문항. 유사문항도 선생님이 어차피 너네들 해 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 20번 질문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중요한 것들 내가 미리 질문 받아줄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오늘 타임어택 있을 거고, 그리고 6번째는 그 부교재 프린트 있을 거야. 요렇게. 어쨌든 되도록이면은 같이 칠판으로 많이 수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 타임에 여러 가지 부등식, 내가 말했지만 왜 앞에 여러 가지란 말이 붙었다 그랬지? 부등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야. 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부등식은 1차 부등식 배웠어요. 그리고 2차 부등식도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2차 부등식은 엄청나게 심화는 아니었고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2차식 인수분해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해가 디귿자로 나오고, 0보다 크다 나왔어. 그러면 더듬이로 나오고, 요런 정도의 2차 부등식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절대값 함수 부등식 배웠어요.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은 제가 고3 때까지 기억하라 그랬죠. 절대값 개수에다가 몇 더한 게? 1개 더한 게 범위의 개수다. 그래서 절대값이 1개면 범위는 2개. 절대값이 2개 나오면 범위는 3개가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까지 배운 간단한 3가지의 부등식이고요. 오늘 배울 부등식은요, 여기서 요 2차 부등식에 대한 응용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응용의 첫 번째는 바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인데 그래프를 이용한 바로 2차 부등식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사실 2차 부등식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범위가 다시 한 번 더 생각나야 돼요.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이 일단 생각나오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뭘 구하는 문제였죠? 해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2차 방정식은 0이라고 문제를 바꿔서 풀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 함수는 무슨 공부를 많이 했었냐면 주로 축이 뭐야? 그리고 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프에 대한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공부할 거는, 자, 여러분, 우리 2차 함수 그래프가 가장 일반적인 건 이렇게 3세트밖에 없어요. 이걸 다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다 x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찾아볼래?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찾아볼래? 0보다 클 때 찾아볼래?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볼래? 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방정식을 구해서 해를 찾고요. 이 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부등식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윤우가 한번 해볼게. 자, 윤우야 물어볼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범위를 찾아달래.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자, 0보다 작을 때 말해볼래?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제 좀 멋있는 용어 좀 써주세요. 자, fx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럼 x는 알파 초과 아니지 알파 미만 베타 초과. fx가 0보다 작을 때 찾아달래요. x는 알파 초과 베타 미만. 여기가 그래프를 보고 해를 이용해서 범위만 잘 나타내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윤우가 이거 완료했으니까 그 다음 거는 예완이가 한번 완료해볼게. 자, 이게 좀 이제 두 번째 게 조금 헷갈릴 거야. 자, 가볼게. 예완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찾아달래. 해가 뭐지? 오, 이거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모든 실수.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오, x는 알파. fx가 0보다 큰 건? x는 알파를 제외한. 그치,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fx가 0보다 작은 건? 해가 없다. 이 두 번째는 애들이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학교 시험에서는 꼭 한 문제 내요. 특히 이 중근 나올 때를 꼭 물어봐. 이건 잘 안 물어봐요. 이거는 애들 대부분 다 구할 수 있어요. 얘랑 얘는. 얘는 왜냐면 해가요.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밖에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얘는 갑자기 뜬금없이 알파만 돼. 알파를 제외한 모든 놈들이 돼. 아, 얘는 해가 없어. 얘가 제일 해가 다양해요. 얘는 기껏 해봤자 이하, 이상, 미만, 초과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얘는 해가 없다?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제외하고 있어야 된다? 걔 빼고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이 두 번째를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루가 한번 가볼게. 자, 미루야.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 뭐죠? 모든 실수.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없다. 0보다 클 때는? 모든 실수. 0보다 작을 때는? 없다. 그래서 얘가 가장 단순해서 학교 시험은 안 내요. 왜? 정답률 50%잖아. 없거나 있거나. 그래서 얘는 학교 시험에서 빈도수가 가장 적고요. 얘가 거의 탑이다. 그리고 얘는 지 혼자 따로 유형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마 대부분 시중에 파는 모든 유형서, 시너지, RPM, 셈 보면요. 얘는 따로 유형명이 없어요. 근데 얘는 따로 지 유형명 하나 가지고 나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두 번째는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유형 1번을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파생시켜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냐면 선생님, 그럼 제가요 fx가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봤더니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가 나왔대.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0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해도 알파와 베타 사이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작으니까 디귿자 범위로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겠어? 딱 봐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영경아, 문제 있는 거 보이지? 왜 문제가 생기지?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사실상 범위는 디귿자로 나와야 되는데 더듬이로 나왔어. 그럼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야. 지금 뭘 알려주고 싶냐면 그래프를 꼭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한 번 더. 이번엔 fx가 0보다 클 때를 찾아달래. 근데 갑자기 해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럼 이상하다 이거야. 0보다 크다면 더듬이로 나와야 되는데 디귿자로 나온 거지. 그럼 얘도 또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다라는 힌트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거는 이제 알겠고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뭐냐면 fx가 0보다 작을 때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라고 나왔어. 그럼 문제가 전혀 없거든? 그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f px 플러스 q가 0보다 클 때 해 좀 찾아줄래? 라는 거야. 그럼 애들 갑자기 일동 당황합니다.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바보 같은 풀이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요 fx식을 찾을게요 라는 거야. 그럼 또 fx식을 갑자기 세워요. 최고차 한계수 몰라,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쇼킹하게도 x 대신에 px 플러스 q를 넣어요. 여기다가 px 플러스 q, px 플러스 q. 그 다음에 다시 걔가 0보다 클 때를 해를 찾아요. 자, 틀린 풀이는 아닙니다. 근데 남들보다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얘는 시간 낭비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얘를 직접 식을 안 세우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 잘 봐. 여긴 0보다 작다인데 여기는 0보다 크다거든요. 그럼 이게 매치가 안 됐어요.
매치가 안 되면 이거 사실 이렇게 가르치면 위험하지만 다 답이 성립하거든요. 일단은요. 얘도 0보다 작다는 전제하에 푸세요. 그러니까 즉 문제에서 준 해라는 전제하에 푸세요. 무슨 뜻이냐? f px 플러스 q가 0보다 작다를 구하시오랑 똑같이 생각하고 풀면 돼. 선생님, 이게 왜 작다면 행복해요? 작다면 있잖아요. 얘를요. 여기다 넣으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알파 px 플러스 q 베타. 그래서 양쪽에 q 빼고요. p로 나눠주면 정답이에요. 자,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봐. 내가 예시 쉽게 들어줄게. fx가 0보다 작을 때가 해가 1부터 2까지 나왔대.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fx가 0보다 큰 해 좀 쉬운 걸로 해야지.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찾아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애들 당황한다니까? 왜? 얘랑 매치가 안 되거든. 여긴 작단데 여긴 크다야. 그럼 애들 대부분 처음에 시험장에서 뭐 하느냐면 이거 식세워요. 그리고 이거 넣는단 말이야. 그 시간 없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 선생님, 여기가 0보다 작다였으면 선생님 어떻게 푸실 거예요? 얘랑 모양이 똑같잖아. 그러면 나는 x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을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1이 1과 2 사이야. 그래서 양쪽에 1 빼면 되니까 0부터 1까지야 라고 해를 찾으면 돼. 실제로 요 놈의 해가 얘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나 지금 이거 찾는 거니? 아니지.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하면 되냐면 부정하시면 돼요. not.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not이에요. not. 무슨 뜻이냐? 얘 반대로 적으시면 답이에요. 얘가 모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반대로 적으면 x는 0보다 큰데 반대로 적으면 뭐야? x는 0보다 작겠지. x는 1보다 작아.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 x는 1보다 클 거야. 실제 답입니다. 요 놈의 답. 이해 가세요? 자, 한 번만 더 예시 들어볼게. 좀 더러운 숫자로. 자, 간다. 집중해라.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fx가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았는데요. 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왔어요. 근데요, 제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요. fx가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를 찾아달래요. 그럼 이거 못 찾아요. 왜? 여기랑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너네들은 어떻게 하냐? 같다는 전제하에 답을 찾으세요. 아, 미친 거죠. 식을 더럽게 줬어야지. 요걸 찾아달래요. 근데 여기가 매치가 안 돼. 여기가 달라.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하자? 똑같다는 전제하에 푸세요. 여기랑 똑같다는 전제.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요 x 대신에 얘 넣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x값 찾으세요. 넘기면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요거 하나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얘 나누세요. 1 넘기고 나누시면 이거 바로 찾을까? 근데 이게 정답이면 안 되죠. 우리는 이렇단 얘랑 부등호 방향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찾은 건데 얘를 찾으랬으니까 얘를 부정하시면 돼요. 그럼 영경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어떠면 돼요?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해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식을 안 찾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고기 있는 문제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5번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학교 시험에 5번이 나왔어. 만약에. 와, 5번이 갑자기 나온 거야. 그럼 애들 당황합니다. 다 식 세우고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해를 뭐 알려줬냐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해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는 3 이상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알고리즘을 뭘 따라가야 돼? 선생님, 이상해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는 뭐로 나와야 돼요? 디귿자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더듬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네요 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다른 문제 풀 때나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그거 필요한 게 아니야. 뭐 필요하냐면 f-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럼 예완아, 지금 부등호 방향이 서로 어때? 다르지? 여기는 작거나 같다인데 여긴 크거나 같다야. 그럼 우리는 일단 얘를 바로 다이렉트로 못 찾아요. 뭐부터 찾냐? f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자고. 왜? 얘랑 강제로 똑같이 일치를 시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일치하면 내 눈에 보이는 x자리 대신에 다 얘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럼 넣을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이하이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3 이상이던가. 자, 암산할게. 넘어가고 넘어가면 6, 2x, x는 3 이상이다 하나. 넘어가고 넘어오면 2x 마이너스 2. 그러면 x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이하다. 이해 가요? 근데 이거 답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답이면 안 된다니까. 왜? 나는 이렇단 전제하에 했거든. 그럼 마지막에 얘를 찾을 땐 얘를 뭐 하면 돼? 부정하면 된다고. 예원아, 3 이상이래. 부정하면? 이하겠지? 마 1 이하래. 부정하면? 이렇게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좀 찾아줘. 마 1, 0, 1, 2, 3 이렇게 답을 찾으면 돼. 이해 가세요? 이게 식 안 찾고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몰라요. 애들이 갑자기 왜 여기가 일치되냐, 이거 왜 설명 안 들으면 그래 이거 외워야 되나 이 짓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일치하냐면 이렇게, 그냥 너네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왜 얘가 일치할 때는 x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되냐면,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은 평행이동 관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얼만큼 평행이동하냐, 그럼 범위도 같이 평행이동하고 되면 똑같으니까 x자리에 얘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부등호가 반대로 됐을 때는 평행이동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린 뭐 해야 된다? 얘를 부정하는 쪽으로 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